지금 본인이 이 직무 또는 이 직군을 왜 하고 싶은지 또는 어떠한 이유로 선택을 하게 됐는지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보는 사람 입장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대충 찔러봤는데 정도밖에 안 보여요. 만나 뵙기 전에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왜 이렇게 떨어지지? 왜 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 등등이 있을 거고 뭐 지원을 했지만 떨어진 걸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오히려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취업이라는 게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갈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좀 부담이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데 저는 병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취업이 안 된다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소개서가 경험을 제시하는 것들 이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소재는 너무 좋은데 그 포장을 못하는 이유는 저는 그 직무 이해도가 떨어져서다 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저는 야구를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야구 이야기를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번에 한화 구장 만든 거 봤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신나가지고 너도 한화 관심 있어? 지금 주전이 누구? 그러면 그래? 나 그렇게까지 관심 없는데? 이러면 갑자기 둘이 눈이 딱 맞았다가 갑자기 확 식잖아요. 사실 우리가 눈이 딱 맞는 줄 알고 면접을 불렀을 텐데 불렀더니 관심이 그렇게까지 없었네?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가 사실 의아해요. 지금 PF 시장이 안 좋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근데도 왜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 공감이 안 돼서인 거고 그 공감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뻔한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PF 왜 하고 싶어요? PF는 최적의 금융조를 짜서 누군가가 자본을 조달하고 거기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요. 이런 말들도 다 뻔한 정의잖아요. 개인적으로 왜 하고 싶은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진심이 되는 거고 지금 시장 안 좋은데 왜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원 동기가 이 직무에 왜 지원했어? 근데 우리 회사는 왜 지원했어?를 다 물어보잖아요. 대책 투자 시장에서 운용 자산을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부동산, 인프라, 기업,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자산 비중을 확대하며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분석과 구조화 역량을 발휘하여 해외 대체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고자 지원하였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이 회사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전혀 없죠. 그리고 또 반대로 본인만의 스토리가 전혀 없죠. 이 회사 이름을 지우고요. 본인 이름을 지우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 근데 이거는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1도 없고 웹사이트 잠깐 들여다보면 할 수 있는 이야기. 이게 문제예요. 저희가 사람을 뽑는다는 게 내 동료를 맞이한다는 느낌이 강하단 말이죠. 공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료의 개념보다 그냥 기수를 뽑는 개념이에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동료를 뽑는 게 좀 더 강해서 이왕이면 우리 포지션에 딱 적합한 친구를 찾게 된단 말이죠. 그 포지션에 적합하다의 관점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주관이 있느냐,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인데 그 이해도가 높다면 자기 주관이 있을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 자체 이전에 일단 제시한 성향 자체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좋은 성향을 의도적으로 제시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뒷심이 안 빠질 건데 누가 제시해준 걸 그냥 대충 듣고 흉내내려다가 실패한 건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말씀하신 뒷심이라는 게 그런 뭐 도전, 꼼꼼한 이런 키워드를 직무와 연결을 못 시켰다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의 도전과 사회적으로 좋아하는 청년의 도전은 좀 달라요. 근데 지금 저축은행 거 쓰셨던 걸 보면 아주 바라 보이는 청년의 느낌. 근데 우리는 바른 청년이 아니라 같이 일할 법한 사람의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건 사실 좀 달라요. 조율과 협력이라고 여기 썼는데 야구 동아리에서 팀을 운영하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경기 중에 후배들이 실수했을 때 선배들한테 질책하지 말고 좀 팀 사기 유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팀워크가 강화됐고 성적도 좋게 만들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전문적으로 조율할까? 협력할까의 관점은 잘 안 보이고 그냥 뭐 사람들 잘 리드할 수 있겠네 정도의 인상을 받아요. 협력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다 같이 좋게 좋게 끝났다 보다 동일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끼리의 협력을 이끌어낸 사례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현직에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협상을 하거나 어떤 조건들을 받거나 주거나 하는 것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전문성의 관점에서 보여준다면 이 협력이란 키워드도 서로의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이 되어야 한다 정도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력을 여기서 강조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딱 쓰셨던 게 분석력을 바탕으로 야구 동아리의 제도약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쓰셨지만 결론적으로 뭐였냐면 이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능력을 키웠다 가 됐잖아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능력이 야구부에 적합한 능력인지 사람을 다루는 능력인지 또는 이게 펀드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분석을 했고 상대팀 데이터를 너무 잘 분석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한다면 그러실 거면 굳이 야구 계속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아쉬운 게 뭐냐면 꼼꼼함을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시된 사례를 봐봐. 900개의 명함과 사원증을 실수 없이 작성한 경험이 있다. 지금 900개나 했어? 우와가 아니에요. 야, 명함과 사원증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꼼꼼해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일단 명함과 사원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사실은 너무 빈약하죠. 명함 만드는 거 중요하지. 맞아요. 그런데 명함을 만드는 것 때문에 디테일함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급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시하셨던 사례의 중요성 또는 이 업무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연상력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약한 거죠. 제가 일단 면접을 앞두고 계신다고 하니까 추천드리고 싶은 건 몇 가지 당연히 나올 수 있을 질문들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력사항에 있는 거 아르바이트, 사무보조를 왜 이렇게 오래 했는가. 물론 취업이 안 돼서 길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라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아르바이트 기간이 길어요. 동일한 포지션을 1년 가까이 그리고 또 담당 업무를 또 행랑 수발신이라고 쓴 건 너무너무 사실은 좀 사소한 일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 경험이 사실 저희 업무랑 어떠한 연관도 없잖아요. 증권사 총무팀 또는 재무팀에서 하는 업무가 저희 업무랑 관련될 게 거의 없어서 이 경험을 왜 쌓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래도 증권사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보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했다면 그 경험이 사실 6개월 미만이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조금 아쉽게 되는 거죠. PF를 왜 하고 싶으냐의 관점에서 지금 꼭 PF를 하고 싶다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내가 PF를 통해서 어떤 걸 달성하고 싶은지 그게 필요합니다. PF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건 PF는 이제 금융의 영역에서만 이야기하면 아주 복잡한 구조화가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는 되게 쉬워요. 구조도 그렇고. 근데 PF는 여러 금융기관들을 묶거나 또는 장단기 금리 차이를 이용하거나 신용공여 등등이 들어가면서 꽤나 복잡한 금융상품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좋은 건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 PF 시장 자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요. 자금 조달하는 사람들도 누가 투자하는지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이 두 사람이 전혀 누구든 관심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PF 가운데 있는 증권사가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이에요. 투자자가 발행시장 자체에 참여를 할 때 그래요? 6개월에 몇 프로라고요? 근데 너네 증권사가 신용공여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할게요. 이렇게 투자자가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가운데 브릿지를 선 증권사가 정말 잘한다는 거거든요. 자본을 조달하려고 하는 시행사건 또는 자산운용사건 이 조달하려고 하는 사람과 조달에 참여하는 그 양쪽의 사이를 아주 새롭게 서로를 전혀 딱 떨어뜨려 돌아가게끔. 사실은 자본 조달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들은 원래 중개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필수제가 돼버려요. 투자자들은 부동산 PF에 3년짜리, 4년짜리 채권 묶이기 싫어하고요. 반대로 시행사들은 어떻게든 4년짜리 구하고 싶거든요. 이게 절대 일치를 안 한다고요. 근데 내가 갑자기 들어섬으로써 일치가 딱 돼버리는 느낌을 주죠. 거기에서의 손해를 내가 감수하고 이익도 내가 먹는 거죠. 그런 도전적인 또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진짜 새로운 금융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저는 이번에 면접을 보실 때 어찌됐건 본인의 인상이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되게 둥글둥글하고 사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전 그게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것과 배치되는 느낌을 주면 안 되잖아요. 방긋 웃으면서도 너무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좀 천진난만한 느낌들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너무 또 추상적으로 가지 말고 그냥 제가 얘기했던 건 주관적인 해석이거든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요. 상대방과 토론할 수 있어요. 야, 너 그거 굳이 아니 우리 그렇게 힘든 일 안 한다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아니더라도 난 너네 하우스에서 했던 이런 딜들은 나 그렇게 봤어. 나한테는 이 딜이 되게 불가능한 딜처럼 느껴졌는데 너네들은 했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사실 포부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왜 별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바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행동들이 나열되어 있지 어떤 방향성을 안 보여줘요. 가장 안 좋은 게 나열하는 거거든요. A하고 B하고 C하고 D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좋다는 이유는 A, B, C, D가 틀렸다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 읽다 보면 길어지고 나열되니까 어떤 메시지인지 안 남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시하고 그 꼴을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방향성으로 어떤 것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고 각각의 여유가 있다면 각각의 단계별로 무엇을 할 것입니다가 방향성이 정해져야겠죠. 그래서 지금 작성하신 것들이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는 운용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구조를 설계하고 모델과 분석 능력을 활용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 이 친구랑 일을 하면 편하겠다. 이 친구랑 일을 하면 재밌겠다. 이 친구랑 일을 하면 최소한 책임감을 갖추고 있겠구나. 연상이 되게끔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의 방식, 나만의 방향과 매칭이 안 되니까 뻔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작성을 하시거나 면접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